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하다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서 글을 씁니다. 저는 소중한 딸과 살고 있는 50대 엄마입니다. 이번에 저한테 일어난 일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따로 말할 데도 없어 속으로만 앓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너무 많은 욕을 들어서요. 피해를 입은 건 저인데 과연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딸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예 안 들리는 정도는 아니고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만 들리는 수준입니다. 아기 때는 제가 매일 옆에 끼고 다니니까 이상을 못 느꼈는데 애가 걷기 시작하면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딸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애가 노는 거에 너무 집중한 건가 싶어 아이가 저를 쳐다볼 때마다 이리 오라며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부르는 걸 모르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는 걸 알게 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청각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소리는 거의 듣지 못한다고, 치료 방법은 없고 보청기나 보조기구를 평생 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엄마라는 사람이 애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뭐 했나 싶고 저를 너무 자책하게 되더군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애가 아직 어리다 보니 크면 주기적으로 다시 사이즈를 맞춰서 사야 했습니다. 요즘이야 보청기 지원금이다 뭐다 하면서 지원금도 나오고 기술도 발전해서 질 좋은 가격도 괜찮은 보청기가 많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낼 수 있는 돈이었지만 시댁과 남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저한테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등신을 낳았다며 딸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더군요. 남편은 딸인 것도 못마땅했는데 귀까지 잘 안 들리니 옳다구나 하고 속에 있던 말을 저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너는 여자로 태어나서 귀도 잘 안 들리니 너를 그렇게 낳은 부실한 네 엄마를 탓하라며 어찌나 못되게 굴는지,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놈의 돈이 뭐라고 아이에게까지 그러는 시댁 사람들을 보며 저는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돈 때문에 찾아온 거 다 안다. 그런데 우리는 너 같은 년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이러면서 집 밖으로 저와 아이를 쫓아내더니 물까지 뿌렸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옆에서 동조하는 것으로 모자라 같이 욕까지 한 남편과는 사이가 틀어져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여자는 필요 없다며 남편은 쉽게 이혼해줬습니다. 남편은 제 딸도 필요 없다고 양육권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다시는 자기 인생에 나타나지 말라며 너네 같은 짐은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머거리에 고추도 안 달린 놈은 필요 없다며 자기 아들 앞길이나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그렇게 아들 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 아들을 보니 효도도 안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시댁과도 완전히 연을 끊고 오직 제 딸에게만 집중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니 딸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은 딸아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호등 건널 때 차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보청기가 고장나거나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항상 딸 걱정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는 항상 선생님이 옆에 계시고 집에 와서는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이 덜했습니다. 가장 걱정인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옆에 없고 저도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딸이 점점 자라고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와 떨어져 있는 시간도 길어지기도 하고 혹시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딸은 다행히 성격이 밝고 활발해 다른 아이들과도 금방 잘 어울리고 성격도 괜찮게 유지했습니다. 저도 돈 버느라 바빠서 아이에게 신경도 못 써줬는데 기특하게도 혼자 잘 자라줬습니다. 아빠 없이도 잘 자라준 딸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루는 제가 딸에게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가 나 잘 키워줘서 그런 거지 뭐.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씩씩하고 성격도 밝아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자기 몫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딸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었습니다. 어느덧 딸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초중고와는 다른 대학 생활이 걱정돼서 딸이 대학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싶었지만 더 공부하고 싶다는 딸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딸을 제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내 품을 떠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던 딸은 다행히 수능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해 대학도 좋은 곳을 갈 수 있었고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는 딸이 고등학교에서도 내내 좋은 성적을 봤더니 수능까지 잘 보자 전에 한동안 입이 금질거려
아는 사람을 볼 때마다 딸 자랑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친한 언니에게는 귀에 딱지가 않겠다며 한 소리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타박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을 정도로 행복하고 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때까지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지금의 딸은 보청기만 아니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티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나 결혼만 하면 제 걱정은 다 덜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 살 준비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행복하기만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집 앞에 누군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사람인가 싶어 살펴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애 다 크고 나서 무슨 일인가, 혹시나 해를 끼치러 온 건가 싶어 최대한 길을 돌아 모르는 척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제 편이 아니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기싸움에서 지기 싫어 저도 어깨를 쫙 펴고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본 게 이혼할 때였으니 서로 좋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요즘 딸은 어떻게 지내냐고 묻더군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자기 손녀한테 등신이라고까지 말한 인간이 이제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찾아온다니요. 안 봐도 검은 속내가 있겠거니 의심됐습니다. 그래도 지 자식 딸이라고 궁금은 하겠지 하는 생각도 들어 마음을 가다듬고 얘기해줬습니다. 요즘 대학도 좋은 데 다니고 잘 지낸다고요. 시어머니는 딸의 근황을 듣고 그렇냐고 잘 돼서 다행이라고 사실 그때 그렇게 무지개 말한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못되게 군 거 미안하다고 저 어깨를 토닥이시며 사과를 하는 겁니다. 사과를 들으며 솔직히 그때 시어머니가 한 행동은 누가 봐도 너무한 행동이었으니 이제 와서 미안하기라도 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사과하러 왔다는데 대놓고 꺼지라고는 할 수 없어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이 아직도 기억에 박혀 쉽게 사과를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혹시 손녀 한번 만날 수 있냐고 가끔 찾아와서 밥이라도 함께 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진짜로 반성을 하는 건가? 왜 딸이 보고 싶다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을 계속 만날 생각도 없고 딸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뭐 큰일인가 싶어 딸이 괜찮다고 하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딸에게 연락해 지금 할머니가 찾아오셨는데 만날 생각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딸이 워낙 어릴 때 이혼해서 딸은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며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커피숍에 들어가 딸을 기다리며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 전남편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역시 그냥 저랑 제 딸이 걱정돼서 찾아온 건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섭섭한 게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그때 정말 후회한다고 계속 말하셨는데 남편 얘기를 듣고 나니 그것 때문에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중 드디어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남편이 아픈 데가 간인데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제 딸이 마지막 희망이라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왔다고 제발 한 번만 검사해줄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역시나 검은 속내가 있었구나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모지게 쫓아내놓고는 사과한답시고 미안하다고 찾아와서 딸 간이나 내놓으라고 하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딸 걱정도 덜었으니 제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려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간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고 그냥 대놓고 물었습니다. 딸이 오기 전에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가 기껏 찾아와서 한다는 게 간을 달라는 얘기면 딸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도 보고 싶고 해서 겸사겸사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네 자식 아팠을 때 너도 힘들었지 않니? 나도 아들이 아프다니까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애미야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애 다 죽어가고 있단다. 검사라도 한번 해주렴 하는 겁니다. 결국 원하는 건 간이고 제 딸은 궁금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제 딸이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등신이라고 부르고 저랑 제 딸을 집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 아쉬우니까 사과하는 척하면서 간이나 내놓으라고 하고 너무 끔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이런 집안에 들어가 살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가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싫어요. 이제 저희는 그 집안 사람들 아니라고 등신이나 낳는 부실한 년이랑 등신은 가족으로 취급 안 한다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평생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면서요. 그렇게 내쫓더니 이제 와서 간달라고 하면 저희가 네 하면서 줘야 하나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입에 거품을 물듯이 화를 내자 시어머니도 본성을 드러내더군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간 내놓으라고 했니? 검사만 해보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간을 통째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끄트머리 조금만 떼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그게 뭐가 대수라고 예의 없게 소리를 질러? 하는 겁니다. 역시 세월이 지나도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닌가 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하셨습니다.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은 전혀 배려할 줄 모르죠. 자기 자식 생각하는 것 절반만큼만 저희를 생각하셨다면 얼굴 들기 민망해서 아예 찾아올 생각을 못했을 건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자식 노릇 한 번 안 했는데 죽어가는 애비한테 간이라도 줘야 자식된 도리를 하는 거지. 어떻게 도리여 화를 낼 수가 있어? 내 아들 없었으면 네 딸은 태어나지도 못했어. 니네가 이혼했다고 걔가 내 아들 딸 아니게 되니? 생판 모르는 남한테 기증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남도 아닌 사이에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유난이야? 그 말이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하며 저를 계속 꾸짖었습니다. 솔직히 이혼도 니년이 딸 보청기랑 보청기인가 뭔가 산다고 돈돈돈 걸려서 이혼한 거 아니야. 그깟 거 해준다고 기머거리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잘 들리는 건데 그딴 데 헛돈 쓰니까 이혼한 거잖아. 시어머니의 미친 소리를 계속 듣고 있자니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제가 사치하는데 돈 쓴 것도 아니고 잘 안 들리면 애가 위험하니까 보조기기를 산 거잖아요? 소리가 안 들리면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걸 그냥 방치해요? 그리고 계속 잘 못 들으면 애가 언어 발달도 떨어진다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둬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거진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자식 노릇하라고 하면 누가 해요? 그리고 저희가 왜 남이 아니에요? 저희 남이에요. 그리고 제 딸, 제 자식이에요. 어머님네 아들 자식이 아니라 제 딸은 아빠 없어요. 등신이라고 사내 아이도 아니면서 돈이나 많이 잡아먹는 기집애 기머거리라고 그렇게 차갑게 내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노망이라도 나셨어요? 얼굴이 철판으로 된 것도 아니면서 뻔뻔하시네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열이 받는 듯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너 말 잘 꺼냈다. 너 돈 쓴 거 그 돈 누구 돈이야? 그거 다 내 아들 돈이잖아. 이혼한다면서 뜯어간 돈. 그거 지금 다시 내놔. 돈 말고 간으로 내놔. 어찌나 뻔뻔한지 치가 다 떨렸습니다. 그렇게 찬 깃발닥에 저희 모녀를 내몰았으면서 정당하게 받은 위자료를 갚으라니. 안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와서 볼 때마다 미안한 딸인데 간까지 떼어주면 어떡하란 건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집 딸내미는 간이식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주는데도 아빠한테 간 떼어주겠다며 병원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너는 검사조차 안 받는다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간 이식이라는 게 후유증도 있고 나중에 시집 가야 할 딸 몸에 칼 드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어디 여자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다시는 우리 가족 찾아올 생각 말라고 돌아가시라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딸에게도 할머니 바빠서 먼저 가셨다고 연락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세상은 넓고 그 넓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가지각색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나쁜 쪽으로 개성이 있는 것도 재주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남편이 믿고 섭섭해도 사람 살리는 게 먼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랑 제 딸이 이때까지 당한 걸 생각하면 도저히 분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겪어보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엔 충격적인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화가 나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작전을 바꾸셨는지 저를 살살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검사 한 번만 해달라고. 검사만 해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면서 말이죠. 만약 검사에서 적합하다고 나오면 그때는 간 내놓으라고 할 거면서 말이죠. 저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진짜 경찰 부를 거라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충격적인 뒷이야기입니다. 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간 이식 조건에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아들 간 떼다 붙였으면 진작에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무서워서 싫다고 하고 그 집안에서도 어떻게 귀한 아들 몸에 칼자국을 내냐며 반대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빠가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자식이 간 하나 못 주냐고 하던 시어머니도 귀한 손주 몸에 칼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게 제 딸이겠죠. 적합한 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굳이 제 딸의 간을 노렸다는 건 정말 저희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괴롭히고 싶을 때 괴롭히는 장난감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갔습니다. 딸아이한테도 혹시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 없을 때 딸에게 찾아가 말을 걸까봐 딸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전 남편의 이야기와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찾아왔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딸은 원래 아빠 기억도 잘 안 났고 연락한 적도 없으니 처음부터 없던 사람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엄마 지금까지 마음고생 심했지? 하며 되려 저를 걱정해줬습니다. 그날 딸과 둘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제 딸이지만 정말 속이 깊고 착한 아이입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제 연락처나 딸의 연락처를 찾지 못했는지 더 이상 연락이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전 남편은 죽어가고 있던가 아니면 그 귀한 아들 간을 떼서 붙였겠죠. 이제 다시는 만날 일 없으니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신경을 끄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그때도 쏘아붙이지 못해 속이 열이 나고 짜증도 나지만요. 그리고 저는 제 딸이 결혼할 때까지 엄마로서의 도리를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그 인간들이 다시 찾아오면 그들에게서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직 딸이 대학생이라 결혼은 이른 것 같지만 빨리 딸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제 딸을 잘 보살펴주고 옆에서 평생 아껴줄 그런 사람이 제 딸의 남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제가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적절하게 행동한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